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확률과 통계 공부를 하고 있는 수학교사 장선호입니다. 오늘부터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계산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그 중에 우리들이 지금 할 내용은요, 순열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울 겁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중에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 했었냐면요, NPR 이라고 쓴다고 했고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면 서로 다른 한글로 n개 중에 해석을 한다고 하면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지금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에 대한 내용 중에서요, 일렬로 배열한다고 하는 내용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이야기를 조건을 바꿔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n개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요, 이 조건을 같은 것이 있는 n개 중에 같은 것이 있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 배열하는 방법의 수로 조건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r개를 뽑아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해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지금 3개로 바꾸어 보았는데요,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했던 경우하고요,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다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 있는 n개 중에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내용,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하는 내용 대신에 이거를 순열 중에 원순열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을 허용하여 라는 말 대신에 중복 순열이라는 내용으로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n개 중이라고 하는 내용 대신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순열의 내용들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지금 순열이라고 하는 저 내용들 중에 조건을 세 가지의 조건으로 바꿔서 세 가지의 조건을 따로 바꿔서 그 중에 하나만 변형했던 내용으로 순열들을 배울 거고요. 개념들이 조금 어렵게 순열에 대한 내용들 중에 좀 더 어렵게 변형을 한다고 하면 저 세 조건들 중에 뭐 두 가지를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과 원순열을 합쳐서 순열 문제를 만들거나 중복 순열과 원순열을 합쳐서 순열 문제를 만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합의 법칙과 처음에 배웠던 합의 법칙, 더하는 경우와 곱의 법칙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장 잘 해야 되는 거는 각 케이스 경우를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장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각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연습이 안 된다고 하면 절대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확률과 통계 순열에 대한 내용 중 순열 중에 원순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복수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는 것 대신에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라고 하는 조건 대신에 이것을 쭉 삭제해 버렸고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순열에서 조건을 바꿔서 원순열로 지금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들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저 내용을 포함해서 원순열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거는 다른 조건 추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풀어 보시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순열 어떻게 지금 내용을 표현할 건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한 문제 이야기해 볼게요. 서로 다른 6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것과요. 서로 다른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서로 다른 6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열하면 될 거고요. 6개를 원형으로 나열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열하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조건이 항상 붙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아니라 이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배열 상태만 본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배열 상태만 본다라는 말입니다.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앉아있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의 배열 상태, 왼쪽에 어떤 것이 있고 오른쪽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배열 상태만 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순열에서는요,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에서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는 경우가 풀어볼게요. 첫 번째 오는 경우가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냐면요, 6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6가지를 제외한 5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여기를 지금 이거를 놓으면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동시에 놓는 거니까 곱의 법칙으로 이것을 계산해서 6, 5, 4, 3, 2, 1을 각각 곱한 것을 6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것을 기호로 6개 중에 6개를 나열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6p6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순열에서는 첫 번째 자리가 6가지라고 지금 첫 번째 자리가 6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자리 여기에 앉힌다고 했을 때 이것을 왼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죠. 아니면은 2칸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회전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첫 번째 오는 가지수가 6가지라고는 하지만 거기가 첫 번째 자리인지 두 번째 자리인지 세 번째 자리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에 대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는 아무 데나 앉아. 한 가지. 첫 번째로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누구가 앉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요, 이 첫 번째를 기준으로 뭐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라고 하는 순서를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5, 4, 3, 2, 1로 순서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6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고 했는데요. 6개 중에 1개를 뺀 5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겁니다. 원순열. n개라고 하면은 n-1 팩토리얼이라고 쓰는 거죠. 됐죠?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자리는 아무나 앉아.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순열로 배열할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요. n 팩토리얼. 순열하고 똑같이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중에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가 n가지 있었으니까 얘를 n-1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표현한다? n-1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한다 라는 말입니다. 됐죠? 1-1 팩토리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순열을 어떻게 조건을 바꿨는지 지금 이야기해 보았고요. 순열을 어떤 조건으로 바꾸었는지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제 앞으로 그 중에 우리는 원순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각 케이스를 나누어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원순열을 어떻게 지금 계산한다고 했냐면요, n-1 팩토리얼 이라고 계산한다고 했던 내용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오늘 여기까지 저와 원순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꼭 EBS와 다른 문제집에 있는 원순열 문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